민중기 특검의 이 강압적인 수사 의혹, 그 의혹이 그 후폭풍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양평 공무원 측에서 특검이 조서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묻지도 않은 질문과 대답이 조서에 적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변호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고인의 진술 내용입니다. 심야 조사 중에 마지막 두 페이지가량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의 진술 내용을 이제 그대로 따다가 예라고 답변을 아예 타자해놓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도 닥달을 해서 피의자가 그냥 예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 놓은 겁니다. 속칭 조서를 꾸몄다고 그러죠. 사실대로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다그치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모멸감을 가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따다가 답변까지 적어놓고 거기에 답을 하지 않자 닥달까지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조서에 박아 넣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주장이 나온 것이죠.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조서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군수가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고 했나? 예. 라고 써놓고 사실과다른 허위 진술, 하도 힘들어서 조서 고치자고 말도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군수가 시행사 서류 오면 그대로 해줘라 라고 했냐? 네. 이제 그런 질문 오간 적도 없고 답변도 안 했는데 저 조서에는 저 질문과 저 답변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천하람 의원님? 예,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서라는 게 사람들의 말을 축약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축약이 되거나 또 쓰는 사람에 따라서 뉘앙스가 약간씩 바뀌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때 판사들도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여기 군수가 뭐 그대로 해주라 그랬냐. 뭐 이거는 정말 군수와 관련한 어떤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건데, 이거를 미리 다 써놓고 내지는 이거를 제대로 물어보거나 답변을 받지도 않고 그냥 조서에 박아 넣는다. 이거는 거의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저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 왜 이렇게 했냐. 이 군수가 지금 누군지를 보면은요. 이 군수가 지금 현재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야당 의원을 타겟팅해서 결국은 야당 의원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고 조서까지 거의 가짜로 꾸민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조서를 조작했다라는 게 맞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저도 과거에 조사 받아봤는데 저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를 떠나 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저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서를 막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거랑 이 받아 쓰는 거랑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사받는 시간보다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사실 조서를 확인하고 날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이 망자도 변호인을 좀 대동해서 갔었으면 사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히 진상 규명을 좀 해야 되고, 이것을 좀 특검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공정성 시비에 좀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걸로 해서 특검의 동력이 빠지는 것은 또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고 또 조사를 받아서 재판도 받아봤는데요.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대강 짐작이 가요. 이분이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고 심야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심야 조사에 대해서 동의서도 받지 않고 굉장히 모멸적으로 강압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서 지금 비운의 선택을 하고 유명을 달리했거든요. 그러면 통상 사람이 자신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면서 작성하는 유서는
진실에 가깝거나 거의 진실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이러한 고인이 남긴 그 문서는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분이 남긴 내용의 그 유서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조서를 꾸민다고 보통 평소에 조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 수사관들이 편의상 자신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서를 진술자가 진술하는 내용대로 작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꾸며놓고 도장 찍게 만드는 이런 일이 과거에 왕왕 있었거든요. 저도 뭐 수사 현장에서 그 비슷한 내용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백주대낮에 그 특검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그 타겟이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을 지금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 지역구 양평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 엮어넣기 위해서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당시 군수 시절에 그 실무자로 일했던 지금 그 면장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런 조서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그 김성교 의원의 그 범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그 과정이 바로 요 두 줄의 예라는 답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서를 검토하면서 내가 이걸 바꾸라고 할 그 힘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강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면 이런 내용이 실제로 저도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요. 제가 조사를 받은 조사실이 해필이면 제가 검사로 네. 일하던 아, 그곳입니까? 바로 그 옆방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 조서 내용에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있는데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새카만 후배가 조사를 하는데도 네. 하물며 이렇게 평생 지방 공무원으로 일했던 분이 처음으로 불려가서 이렇게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 특검에서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탁달하는 수사를 받았는데 저거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만약에 변호인이 있어도 변호인조차 아이 뭐 이거 너무 하지 말고 가자고 네. 하는 변호인이 있을 정도예요. 수사받은 저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 그래서 정도의 분위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조사 끝나고 조서 작성할 때, 조서 검토할 때 그거 다 했을 텐데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보면요. 심야 조사 동의서도 없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불법적인 동의서를 조사라고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남아있긴 한데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따로 서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 논란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지금 조사 이렇게 야간에 조사하는 것도 괜찮죠 하는 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서에 그냥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그 나중에 보다가 아니 나 이거 동의 안 했는데 왜 이거 써놨어요 이렇게 못해요. 그냥 넘어간 거죠.